경상도 영천시에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의병을 일으킨 위인들이 있습니다. 선조 25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당시 조선 의병과 외병 간의 영천 읍성을 두고 탈환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왜군은 2달 전부터 영천성을 침범해 있었습니다. 이에 권응수와 정대임, 정세하 등 의병장은 물론이고 하양과 의흥, 자인, 경산, 그리고 경주와 신령 등에서 의병 3,560여 명이 몰려와 외병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나흘 만인 7월 27일 영천성을 탈환합니다. 당시 청주에서도 청주성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영천성 전투의 승리는 이보다 나흘이나 앞서 전국 최초의 복성 탈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병장 정세하는 어려서부터 진중한 성격에 덕망이 있었는데요. 1558년 사마시의 급제에서 진사가 되고 1592년에 처음으로 향인들의 추대에 의병장이 됐습니다. 당시 왜적들이 영천성을 점거하자 정세하는 장사들로 하여금 성 안으로 들어가 바람을 따라서 불을 놓게 했고 이에 적들이 크게 놀라 달아났습니다. 정세하는 달아나는 적을 쫓아가 목을 베고 영천을 지켰습니다. 왜란이 끝난 후에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 적을 무찌른 것이며 공훈과 명예는 뜻함이 아니라 하여 모든 공로를 제장들에게 미뤘다고 합니다. (3,560여) 명의 의병 중심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던 권응수 장군은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군은 육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많은 활약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영천성 전투 중에 성문을 폭파하고 주춤하던 의병들 사이로 큰 도끼를 들고 앞장서서 적진을 돌파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로써 경상좌도는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천성 전투 이후 전황을 다룬 실록에서는 권응수를 시켜 싸우게 했는데 위성이 이르는 곳에서는 적이 모두 도주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조실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권응수 장군은 단순히 용명만을 떨치는 인물이 아니라 대국적인 시야를 갖춘 장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강화협상 정유재란을 반복하며 산발적인 교전에서 전세를 살펴 대처하고 경상도 일대에서 일본군의 북진을 저지했습니다. 이러한 권응수의 공적은 명나라에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원군으로 온 명나라의 마귀는 역전의 장사로서 권응수와 더불어 김응소와 성윤문 같은 자들 모두 재주와 기술이 뛰어나니 동방에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뒤에는 피폐해진 국토를 재건하는 데 기여했고 선무공신 2등에 봉해졌습니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권응수 장군은 혼란스러운 임진왜란 초기에 영천에 주둔한 일본군을 무찔러 경상좌도를 보호하며 누구보다 앞서 적과 맞선 인물이었습니다. 전란의 뒤에서 의로움을 떨치고 자신을 잊었으며 적을 만나면 물러나지 않고 싸웠던 정대임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을 토벌했습니다. 당지산 아래에 매복해 적을 무찌르고 영천성 전투 당시에는 경상도 의병장들과 협력해 왜군을 크게 격파시켜 전공을 쌓았습니다. 1593년에는 예천 군수로서 적들을 물리쳤으며 그해 겨울에 병마사인 박진과 더불어 경주 태화의 적들을 공격해 종일 역전했는데요. 그렇게 적들을 일시에 무찌르며 침범하는 근심을 없애고 경상좌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관직에 오르고 묵과에 급제했지만 승품이 되기 전에 적군과 싸우다 전사했는데요. 그 뒤 선무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한몸 바쳐 싸웠던 의병의 역사를 새기며 이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